부부관계 좋으시죠? 육회, 통쾌, 상쾌하신 분 감사합니다. 육회 통쾌 상쾌는 변비약 선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유교 사상을 가진 아빠가 있어요. 네. 근데 자식이 7명인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교 사상을 가진 아빠를 요즘 사람들 말로? 꼰대? 아니 또 있잖아. 유교보이라고. 유교보이요?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교보이 아니야? 그러거든. 유교보이라고요? 아, 네. 아무튼 유교보이가 네. 있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유교보이 아니야? 아무튼 딸이 위트가 있네요. 아니, 우선은 네. 그렇게 이제 자식이 7명 있어요. 그 네. 유교보이 아빠한테. 네. 근데 아들이 1명인 거야. 네. 그래서 아들한테 재산이 한 100억이 있는데 한 80억 정도를 네. 증여를 순차적으로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냥 20억이 남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7명한테 그 20억을 또 7등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딸들이 이제 화가 나죠. 너는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나는 뭐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을 것 같고 엄청 사실상 많죠. 상속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게 오늘 두 번째 유류분이라는 건데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유류분이란 단어를. 유류분. 저는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기름값 얘기하는 거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아니고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제 상속분에 유류분. 대한 그거를 어떻게 분할할 야, 이 것인가. 책을 써야 돼. 유교보이와 유류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유류분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법정 상속분이 있잖아요. 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네.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 다른 사람한테 증여주거나 상속을 몰아줘서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네. 마치 이게 상속분이 고유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유류분이에요. 네. 근데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옛날에 장자 상속제도 그렇죠. 있잖아. 그다음에 옛날에 또 호주 상속이라는 것도 있었거든. 지금 호주 상속이 호주가 뭔지도 몰라. 네. 호구는 알아도 호주는 모르거든요. 근데 호주라고 하는 게 옛날엔 집에 가호, 예. 집에 호주. 내가 어디 호주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세대주와 네. 좀 비슷한 그런 그렇죠. 개념이었지만 호주는 옛날에 굉장히 셌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호주 상속 이런 제도도 있었지만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게 사실은 장자가한테 상속을 해주면서 모든 재산을 아들 이름으로 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들이나 둘째 아들은 완전 호구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말 못하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한테 가서 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 혼자 다 가지면 난 뭐 먹고 살라고 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줘. 법대로 해마 나는 아버지가 다 줬는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제사도 모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상속분의 일정 부분까지는 함부로 이렇게 아무리 부모님들이 나눠주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유류분이에요.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네. 쉽게 얘기해서 평등하게 재산을 가져가라. 그래요. 예, 그거네요. 평등하게 가져가지 왜 큰아들만 다 주고 요즘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 요즘엔 딸한테 다 줘버리는 게 어디 있어. 아들들 말 안 들으니까 잘리는 거지. 네. 근데 그랬을 때도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도 일정 부분까지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 한번 보실까요? 유류분? 여기 보시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남는다는 거야. 내가 나한테 남겨져 있는 유류분인데 누가 갖냐? 피상속인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피자가 붙잖아. 네. 피자는 그 당하는 것 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상속을 받잖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피상속인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위쪽으로 올라간 직계존속. 존속. 예.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지. 네. 그 다음에 형제자매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까지만 되는 거냐면 아래 위로. 아래 위랑 형제까지. 형제까지. 여기가 지금 그다음에 와이프 그 배우자 와이프나 남자는 당연히 남편은 되는 거고 요렇게까지만 유류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비율이 달라. 유류분의 비율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직계 비속끼리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 자식들끼리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자기의 유류분이야.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예. 그다음에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3분의 1로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은 거는 비속,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봐. 음. 내가 만약에 그 상속 순위라는 게 있어요. 상속 네. 순위가 있는데 뭐냐면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 네. 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네.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 있잖아. 네. 자식들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직계 비속이 예, 비속이 비속이 1순위가 되는 거고 그 비속이 없을 때 존속으로 가는 거고 존속이 없을 때 형제자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배우자는 항상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나 같이 받을 수 있는데 2분의 1이 더 가산돼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정리하고 갑시다. 만약에 제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네. 아들들이 아들 딸이 있거든요. 그러면 1대 우리 와이프는 1.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 비율이. 조금 더 많네요. 네. 1대 1.5 2분의 1을 가산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큰 아들한테 몰빵 쳐줬어. 다. 그러면 우리 딸이나 우리 와이프가 원래 1대 1.5였잖아. 네. 그 법정 상속분이거든. 네. 거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우리 아들한테 다 달라라고 소송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유류분이야. 이제 이해 가시죠? 네, 이해가요. 근데 유류분이 앞으로 없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제 자매까지 가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형제 자매까지 가는 유류분은 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은 그 범위를 좀 축소하는 걸로 그렇죠. 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유류분이 남겨놓는데 이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을 때 형제 자매까지 내가 죽었는데 아들이나 와이프 없이 형이 그걸 자기가 뭐 가져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우리 아들하고 딸을 키워. 근데 우리 아들한테 뭐 결혼 자금으로 뭐 한 1억을 줬어. 그다음에 딸한테 뭐 유학 자금을 또 1억을 줬어. 그리고 나서 내 재산이 총 10억인데 내가 살고 있다가 아들이 참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자식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남은 8억을 다 줬어. 만약에 사망하기 한 1년 전에 만약에 4억을 줬다. 만약에 다 줬다. 8억을. 그러면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그러는 거지. 나 유류분 달라. 그러면 어디까지 따져야 되느냐야.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를 잘 보시면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자산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망할 당시에 가진 재산 총 재산에서 증여 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었잖아. 네. 근데 거기에서 채무를 빼. 그 다음에 증여한 재산들 있잖아. 만약에 내가 아까 뭐 4억을 미리 줬다라고 하면 14억 원 해서 채무가 2억이다 그러면 12억 원이 유류분의 정산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증여를 내가 2년 전에 1년 전에 했어 만약에 1년 전에 증여를 했을 때 그런데 1년 동안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라고 하면 지금 그렇잖아. 옛날에 1억 줬는데 이거 5억이 돼 버렸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억을 준 게 아니라 5억이 된 거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기준되는 시점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억짜리가 5억이 되었으면은 1억이 증여를 받은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아니죠. 이제 상속 개시 당되니까 5억짜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증여의 시점이 아니라 그렇죠. 상속의 시점에서 그렇죠. 상속의 시점에서 다시 환산해 보는 거야. 너랑 나랑 다시 제대로 나눈다고 하면 어디까지 얼마가 될 것이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둘이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상속 재산의 유류분 재산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네, 갔습니다. 네네. 예. 대신 근데 그러면 아니 이거는 웃긴 거야. 유류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니 그럼 나는 내 재산 갖고 내가 마음대로 주지도 못해? 내 딸 내가 더 주고 싶고 아들은 말 안 들어서 좀 덜 주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너무 그 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그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니까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하느냐?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증여까지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여를 한 5년 전에 한 5억을 했어. 그건 네네. 포함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포함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대신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랑 우리 딸이
너한테 5억 주면 내 가진 재산이 10억도 안 되는데 아마 니네 오빠는 못 받아갈 거다 라는 걸 알면서 증여할 때는 1년 전에 것도 다 들어와. 아, 의도했냐 안 했냐 차이가 그렇죠.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너 5억을 줬어.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증여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1년 전에 증여한 부분만 플러스 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건데 내가 만약에 알고 둘이 짠 거지. 우리 딸하고. 우리 좀 야, 쟤 주지 말자. 응? 쟤 너무 부여자야. 아 근데 이거 이 유튜브 들으면 우리 아들 이거 저기 섭섭해할 수도 있겠다. 그럼 바꿔서 해.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짜고 그러니까 딸을 안 주기로 했다. 딸이 그럼 실망할 텐데. 아니 그래 아까 했잖아. 이제 딸을 했으니까. 야, 한 번씩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옛날에 준 것까지 다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잠시만요. 죄송 궁금한 게 입증을 어떻게 해요? 짰다 안 짰다에 대한 입증을. 아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재산 상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재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리고 니네들이 그 재산을 주게 된 경위가 뭔지 그동안 뭐 그 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유학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또 뭐 결혼 자금을 대줬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결혼 자금 준 거. 근데 그거는 특별 수익이라 그러거든. 네. 그건 다 포함해.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혼수 비용, 그다음에 독립 자금, 그다음에 유학 비용 이런 것들은 다 특별수익이라고 봐서 이건 다 때려놓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다시 정산하는 거야. 다 때려놓고 그걸로 이제 정산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정리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망할 당시 갖고 있는 재산 거기다가 원칙적으로는 1년 전에 증여한 그 재산 포함시키고 만약에 유류분을 해칠 것을 알면서 증여했을 때는 그 전에 것까지 다 합산하고 그 다음에 특별수익이 있으면 특별수익도 상속 개시돼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산정해서 넣고 채무 공제하면 그게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법정 상속분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내 재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말로는 나만 사랑한다 그래놓고 오빠한테 다 줬다.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돈 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죠 사실은. 돈 벌기는 그 하늘에서 별 따기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공부 죽어라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봐야 4천만 원 5천만 원 받으면 하나도 안 쓰고 세금 다 떼고 내도 한 실수령액 300만 원 조금 넘는데 만약에 이것도 잘된 케이스지. 네. 근데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봐야 1년이면 3,600만 원. 그 다음에 그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네.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인데 그거 하나도 안 쓴다는 전제니까 뭐 이것저것 저거 쓰고 하면 남는 거 5억도 안 되면 정말 다 모아서 진짜 한다고 해도 20년 모아서 해봐야 그거 뭐 집도 못 샀는데 집도 뭐 서울에 집 못 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해야 하는 게 낫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그게 여동생한테 다 갔다.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거야. 그때 이제 유류분 꼭 오늘 들었던 거 기억해가지고 정당하게 받으라는 거야. 나도 자식이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안 들었지만. 불효자라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불효자도 유류분. 이런 표현 하나 붙여놔. 불효자도 유류분. 그래서 그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권은 1년 내에. 그러니까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 하나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겠네. 그렇죠. 이걸 넘어가 버리면은 나 지금 줘 하면은 이미 늦었는데 이러면 늦었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더 나아가면 어려워져요. 일단은 오늘 그 유류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고요.